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은지 소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번 달 말에 준공 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의 집단 잔금 대출을 알아보다가 이런 영상 올리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청약 당첨되면 어떡하죠? 계약금에서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마련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분양 당첨 계약금 얼마나 들까요? 분양 구역마다 다른데요. 보통은 10%에서 20% 정도, 부산 평균은 10%고요. 수도권은 20% 되는 곳도 많더라고요. 분양 공고가 뜨면 청약홈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해당 아파트 누르시고 분양 공고문 보기가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그 안에 적혀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계약금 준비하세요. 중도금은 보통 60% 6번에 나눠서 내는데요. 투기과열 지역은 40%까지, 조정지역은 5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투기과열 지역은 2번, 조정지역은 1번 정도는 잔압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중도금까지 없다 하시는 분은 준비를 못하셨으면 연체하세요. 연체료만 내면 됩니다. 준공일이 다가오면 잔금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집단대출 대체 얼마나 나올까요? 분양권 잔금이 다가오면요, 은행마다 감정을 합니다. KBC세랑 비슷한데요. 그래서 감정 가격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대출이 나옵니다. 투기 과열 지역은 9억까지는 40%, 9억에서 15억 차이 구간은 20%, 조정 지역은 9억까지는 50%, 9억에서 15억 차이 금액은 30%입니다. 여기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11억이다 그러면 20%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잔금 집단 대출에 대해서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월 말에 준공 나는 아파트가 있어요. 저희 사무소 근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상담해 봤는데요. 시세 11억에서 13억 사이에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은행 감정가 H은행이었습니다. 11억에 84A탑이 감정을 받았어요. 여기는 조정지역입니다. 기준 가격은 그러면 11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9억까지는 50%라고 했죠. 9억의 50%는 4억 5천, 나머지 2억 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2억에 대해서는 30%, 그래서 11억이 됩니다. 그러면 6천만 원 더해서 5억 1천만 원이 되죠. 요게 최고 대출 한도입니다. 15억 넘는 아파트는 대출 안 나온다는 거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시세가 15억이 넘는다면 15억이 넘으면 당연히 대출이 불가죠. 하지만 은행들은 잔금 대출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15억 아래로 책정을 합니다. 투기 과열 지역일 때 14억 9천 이렇게 만약에 감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가능하죠. 9억에 대해서 40%, 3억 6천만큼, 그리고 차이 나는 금액 5억 9천이죠. 5억 9천에 대해서 20%, 1억 1,800만 원, 그래서 합계 4억 7,800만 원이 최고 대출 한도입니다. 집단대출은행과 상담하다가 입주권 잔금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조합원 분양가는 좀 다르잖아요. 일반 분양가의 30%에서 50% 정도 할인된 금액입니다. 8사 타입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3억 7천이었다면 시세가 11억이라도 상관없이 3억 7천이 대출금 한도가 됩니다. 입주권 매수하시는 분들 잔금일에 자금 조달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중에 실거주 해야 되는 아파트들이 있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지역입니다. 이 구역에 만약에 분양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 실거주 하셔야 돼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구역 이외에는요,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대출 받으면 실거주 해야 된다던데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정지역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신고 조건이 있습니다. 실거주는 아니고요. 은행에서 확인하는 건데 주민등록등본 같은 걸 확인하더라고요. 이걸 만약에 무시하고 전입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대출금이 전액 상환됩니다. 그리고 3년간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너무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무시하고 전세로 돌리면 됩니다. 3년간 주택담보대출 안 받으면 되죠. 요거 별로 무섭지 않잖아요.
돈이 없어서 전세를 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준공 후에 60일 이내에 잔금을 쳐야 됩니다. 요거 오래 안 기다려줘요. 12월 말에 준공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게 입주 날짜가 2월 28일까지더라고요. 요렇게 60일 이내에 모든 잔금을 다 쳐야 돼요. 그러면 나 전세 내고 싶은데 전세 나가나요? 안 나갈 수 있습니다. 전세가 완전 지천에 널려요. 전세 가격은 폭락하죠. 주변 신축 전세가 평균 6억 5천이었어요. 그런데 잔금일이 다가올 때는 4억 7천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만약에 분양을 7억에 받았다면 전세 4억 7천 하면 갭 차이가 2억 3천이나 납니다. 갭 차이 너무 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한 내 돈이 적게 들어가는 투자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잔금 시에 집단 대출을 받습니다. 집단 대출 은행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거든요. 그 중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제일 싼 곳으로 정하세요. 일반 시중은행은 대출 안 되니까요. 조심하시고요. 전입 신고를 일단 합니다. 만약에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지인이든 가족이든 신용대출이든 다 끌어모아서 잔금을 다 쳐요. 일단은.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이후 전세는 전부 사라집니다.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리고 전세금은요, 정상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폭등하기도 해요. 그동안 이자만 내다가 전세를 넣습니다. 그러면 정상가가 된 금액으로 전세를 넣을 수 있잖아요. 지금 한 4억 7천까지 떨어졌는데 이 정상가는 6억 이상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1, 2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세가 받은 걸로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이런 최소 투자금 방법을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분양가가 7억이고 시세가 11억이다. 그러면 전세는 4억 7천이 아니라 한 6억 이상 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양가 7억에서 전세 6억 빼니까 갭 차이는 1억밖에 안 들었어요. 시세 차익은요 11억까지 올랐으니까 4억이나 올랐습니다. 중간에 이자는 좀 내야 되죠. 요런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체료, 지인한테 빌린 돈 이자, 가족한테 빌린 돈,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이런 이자가 얼마나 큰데요. 그런 거 못 내요 라고 하시지만 요런 거 다 합해봤자 2, 3천만 원 안 됩니다. 이런데도 돈이 없다고 청약 안 하시겠습니까? 일단 무조건 넣어보세요.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산꼭대기에 있는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는 전세 안 나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